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네,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아시겠지만 저 이번 추석에 추석 패스합니다. 네, 자랑해서 죄송해요. 네, 매일 어떤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직장일 말고요. 엄마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또 발전, 성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요. 좀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동기부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을 몰아서 하지는 않고요. 하고 있는 일이 좀 많기는 해요. 많은데요. 일을 몰아서 하지는 않고요. 매일 조금씩, 즉 매일매일 하는 일의 종류를 쫙 세팅을 해놓고요. 그것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주말에는 조금 예외가 있기는 한데요. 주말도 쉬지는 않아요. 어, 제가 매일 하는 일을 알려드릴게요. 뭐뭐 하고 있는지. 물론 저의 상황이 모든 분들과 같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보다 시간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적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세팅을 해놓고 하루를 매일매일 이렇게 딱 보내면요. 제가 아이들 공부 매일매일 해야 된다. 아이들 책 읽는 거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성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성인도 아이들 못지않은 발전이 오고요. 그리고 또 그 해나가는 그 꾸준한 습관 가운데서 어떤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우리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보면 이렇게 아이를 열심히 키우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 일에 치이고 아이들 키우는 거에 치여서 나는 뭔가라는 생각을 또 하시는데요. 이제 아이가 조금 크고 나면 아시겠지만 엄마 나이는 40을 넘어가고 아이들은 10대가 되면서 점점 엄마 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귀찮아하고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나 이제 뭐 하지? 라고 찾지 마시고요. 그때를 대비해서 그때가 언젠가 올 거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하나하나씩 좀 세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의 경우를 나누고 솔직하게 나누어 드리고 음, 나누는 것도 그냥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준비해 본 영상이고요. 제가 하루를 매일 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러고 나면 저는 이것들을 순서는 막 그날 내키는 대로 해요. 하지만 그날 하기로 했던 거에 대해서는요, 그날 다 하고 잡니다. 첫 번째는요, 글을 쓰는 거예요. 저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닌데 노력해서 잘 쓰게 된 사람이에요. 타고난 어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고요. 열심히 매일 꾸준히 쓰면서 글을 계속 늘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이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이 너무 부족해서 더 잘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글을 매일 쓰고요. 6쪽을 씁니다, 보통. 네. 그래서 6쪽을 쓰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점점 속도가 붙더라고요. 매일 쓰다 보니까. 예전에는 2쪽을 쓰는데 2시간이 걸렸고요. 지금은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지 3년이 됐거든요. 3년 동안 매일 썼더니 속도가 3배가 빨라졌어요. 물론 글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몸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글을 씁니다. 6쪽을 쓰고요. 그리고 글 쓰는 사람들은 또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리고 제가 글을 쓰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어머님들 책 많이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책을 저는 1시간 정도, 바쁜 날은 30분 정도 읽고요. 외국에 있다 보니까 주로 전자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읽고 있는데 저는 정말 책을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읽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분야를 정해놓지 않고 읽고 싶은 책.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책을 항상 너 읽고 싶은 책을 읽어라고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저 역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전자책 그 도서관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보다가 관심 있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다운받아서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약간 잡식성 독서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책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분야의 어떤 상식을 늘리고 사고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산책을 매일 1시간씩 꼭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운동용은 아니고요. 저희 아이 운동시키려고, 아이가 살이 좀 찌더라고요. 배가 나와가지고 아이들 둘이랑 같이 셋이서 1시간 동안 동네를 돌아요. 도는데 얘기도 많이 하고 장난도 치고 뭐 달리기 시합도 하고 하면서 그 1시간 동안은 온전히 아이들이랑 보내는 시간인 거죠. 주로 선선한 저녁 시간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매일 글을 올리고 있는 곳이 있어요. 네이버 포스트가 하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포스트에다가 매일매일 글을 올리고요. 어, 매일 하나씩 글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그 클립을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그것도 매일 하나씩 올리고 있고요. 하려면 녹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하고 시간 맞춰서 올라갈 수 있게 설정해 놓고, 이것도 매일 하는 일이고요. 또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있죠. 유튜브랑 네이버 TV에 동시에 이제 같은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매일 찍는 건 아니에요. 찍는 거는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 정도 한번 찍을 때 이렇게 몰아서 찍는데요. 찍으면 그거를 이제 올리고 업데이트하고 썸네일 만들고 하는 것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근육이 너무 없어가지고 근력 운동을 해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루에 이제 이거는 아이들이 같이 없는 시간에, 아이들 없을 때 가서 50분 정도 땀을 팍 흘리고 이제 옵니다. 근육이 좀 붙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힘이 없는 편이에요, 제가. 그리고 일기, 아주 짧은 한글 일기를 쓰고요. 그리고 영어로 글을 쓰는데요. 영어 글쓰기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써요. 잘 쓰지는 않고 정말 기록용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으로 한 10분, 20분 정도면 쓰거든요. 제가 영어로 글쓰기 하고 있는 책이 뭐냐면 이건데요. 여기 보면 영어로 질문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선라이즈랑 선셋이랑 둘 중에 뭐가 더 좋냐고 질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다가 제가 막 영어로 쓰는 거죠. 네. 쓰다 보면 좀 늘겠죠. 어쨌든 네, 안 쓰는 것보다 낫다. 하루 10분이면 쓴다 라는 생각으로 이것도 역시 매일의 습관 중에 넣어놓은 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다음 책들 있잖아요. 다음 책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서칭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네, 제가 쓰고 싶은 책, 아니면 제가 쓸 수도 있는 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원고 말고 다음에 제가 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책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검색을 하고 다른 책들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집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문제집 은 또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제가 모든 문제집을 다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서점에 갈 수 없고 인터넷상으로 보고 있는 거지만 문제집이나 아니면 다른 책들, 자녀 교육서나 뭐 에세이 이런 쪽들로 이렇게 책들을 많이 둘러보는 걸 시간 날 때 이렇게 뭐 검색, 그러니까 약간 뭐 애들을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애들이 지들끼리 갑자기 잘 놀아서 제가 핸드폰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요, 주로 그런 책 관련 것들, 그런 기사들, 자료들을 검색하는 데 보냅니다. 그리고 메일을 보내는데 또 시간을 써요. 매일매일 보내고 있는데 어떤 메일이냐면 제가 드리기로 약속했던 연산 파일 있잖아요. 연산 파일 메일을 보내고, 근데 이제 요청하신 분들이 다 모두 그날 요청하자마자 바로 보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도 모아서 한 번에 보내드리고, 그리고 상담 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한테 상담 메일 보내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상담 메일 주소가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메일을 주시는데요. 제가 바로바로는 답장을 못 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주신 분들부터 이렇게 하나씩 드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메일을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요. 당장 이렇게 답장을 못 드려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기 이제 순서가 되면은 답장이 오겠거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 아니면 또 아이들 친구 관계, 엄마들 관계, 이렇게 좀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이렇게 상담 메일을 주시더라고요.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좀 읽자마자 바로 답장을 쓸 수가 없는 게 저도 생각을 하게 돼요. 내 경우라면 어떨까?
또 내 친구라면, 내 친정 동생이라면 내가 어떻게 답을 할까? 그리고 이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계속 좀 하거든요. 하루 이틀 생각을 했다가 시간이 날 때 이제 이렇게 메일을 답장을 쓰고 있는 상태예요. 바로 답장을 못 드린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메일을 보내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과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게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일들이 지금 1년 동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쪼개서 각자로 보면은 10분에서 30분 정도 밖에 들지 않는 일이에요. 각자로 보면. 근데 이게 합쳐지면 꽤 많은 시간인데, 그래서 저는 틈새 시간이 너무나 저한테는 절실해요. 그래서 틈새 시간, 꼭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정식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는 글 6쪽 쓰는 거, 그거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계속 다 틈새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자책을 30분 정도 본다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그냥 잠깐 이렇게 누워서 쉴 때, 혹은 아니면 아이들이 뭐 지금 잠깐 뭐 밖에 놀러 나갔을 때, 이럴 때, 아니면 아이들이랑 어디 이제 돌아다니다가 카페에 앉았어요. 카페에 앉아서 애들이 뭐 자기들 하고 놀아요. 그러면 저는 전자책을 막 급하게 봅니다. 엄마들의 일상이요, 그렇게 틈새 시간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 이도저도 안 하고 하루가 그냥 훌렁 가버리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책을 볼 때도 정식으로 내가 시간을 내서 30분 동안 이렇게 앉아서 볼 수 있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없는데, 그렇다고 책을 안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네. 틈새 계속, 그리고 책을 들고 다니거나 하면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몇 쪽씩이라도 읽어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저의 시간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했더니 이게 습관이 되면요, 제가 처음에는 매일 하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었고요, 거기에다 한 가지가 더해지고 하면서 지금은 10개가 넘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10개의 습관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 제대로 세팅하고 다 됐다, 요거는 이제 시간이 요 정도 걸리고 매일매일 요렇게 하는 요령이 생기고 나면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더하고 그래서 늘어난 거고요. 아마도 더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기존의 것들이 이미 세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습관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해서 크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다만 해봤는데 너무 무리하다 싶으면 하나의 양을 줄이면 돼요. 제가 아이들 공부할 때도 종류를 줄이지 말고 양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만약에 제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글을 6쪽 쓸 수 없고 4쪽밖에 못 쓰겠죠. 근데 제가 뭐 4쪽 쓴다고 당장 뭔 일이 나지 않잖아요. 4쪽으로 조정을 하고 다른 습관 하나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계획을 해서 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많은 일을 언제 다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이들, 그러니까 밥하면서 뭐 국 끓기를 기다리는 시간, 압력밥솥을 쓰니까 밥솥이 이렇게 되기를 기다리는 시간, 밥솥에서 축축축축 소리가 날 때 기다리는 시간이 한 뭐 4, 5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급하게 막 책을 읽는 거예요. 전자책을 읽고 아니면 제가 찾아보고 싶었던 어떤 관련 책들을 찾아보고. 하지만 이 시간들을 그렇게 내가 오늘 이거 꼭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요, 그날 꼭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회사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방법인 것 같아요. 직장에 있다 보면 아무리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직장에서 나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지 않잖아요. 그쵸? 물론 거기서도 틈새 시간은 있어요. 물론 있지만, 네, 어머님들이 나는 뭐 이것 때문에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틈새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제발 부디, 네, 아이들이 좀 크고 났을 때 화려하게, 네, 사회에 화려하게 정말 다시 멋진 정말 이렇게 사회인으로, 그리고 커리어를 가진, 그리고 자격증도 가지고, 또 이런 경력도 있고, 이런 뭐 해놓은 블로그도 있고, 포스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이렇게 뭔가 좀 경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시고 능력 많으신 분들인데요.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집에서 참 힘들게 지내잖아요. 네, 경력 단절 그거 진짜 무섭습니다. 마음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경력 단절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하나의 습관부터 세팅을 하고 이게 다 요령이 생겼다, 편안하다 하면 두 번째. 그래서 계속 더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너무 자랑처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는 사이에 집안은 정말 먼지 투성이고요. 네, 아이들은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밥을 먹고 있고요. 하지만, 네, 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살아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